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19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6장 학습 관련 기술들이라는 단원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의 학습은 신경망이 학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신경망을 학습하면서 몇 가지를 그냥 정해놓고 시작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층의 개수라든지 뉴런의 개수 같은 것도 그랬었었고, 은닉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투 레이어 넷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이니셜라이즈 하는 변수에 보면 웨이트 이닛 웨이트 이닛 스탠다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중치의 범위를 지정하는 그 부분도 있었었고, 그 외에도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수업을 진행해 온 내용들은 6장이 끝나고 나면 한번 쭉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고요. 이제 학습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매개 변수의 갱신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매개 변수를 갱신한다 함은 그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그중에서도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해서 매개 변수를 조금씩 갱신해 왔었었죠. 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중치의 초기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가중치가 너무 넓어도 잘 안 되고 너무 좁아져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초기값을 갖고 하면 좋은지 가중치의 초기값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배치 정교화인데요. 배치가 여러 번 등장하죠. 얘도 그 묶음에 대한 부분이 맞는데요. 이 부분은 신호 전달할 때에 어 결과값들을 좀 정교화를 해 놓으면 좋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바른 학습을 위해라는 제목을 붙어 있는데요. 비단 신경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에서는 오버피팅, 이 어떤 특정 데이터에만 잘 맞는 학습을 하는 게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신경망 관점에서 2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에서는 이렇게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제 적절한 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기법으로 찾아가게 되는지 요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갱신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최저점을 손실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다라는 거가 굉장히 많은 변수에서 그 적절한 범위를 찾아가는 움직임이라는 거가요. 비유하자면 저자가 설명한 예를 그대로 한번 다루어 볼게요. 어떤 모험가가 있었는데 그 모험가가 가장 지대가 낮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는데 2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를 볼 수 없다라는 거, 하나는 눈을 감고 가야 된다는 거. 굉장히 막막하죠. 어 신경망에서 최저점 손실함수의 최저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좀 막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내 발바닥의 감각에 의해서 기울기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낮아지는 쪽으로 어쨌든 기울기를 느끼면서 이동해 가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장까지 학습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게 마치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한 발 경사를 느껴보고 그쪽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하고 이렇게 했었었고, 여기서 확률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 미니 배치를 사용을 했기 때문이었었어요.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를 선택해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했었고 SGD라고 했었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SGD가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도 살펴볼 거고, 에이다그레드 모멘텀 방식, 에이다그레드 방식, 아덤 방식에 대해서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머신러닝 수행 시에 다른 머신러닝에서도 이렇게 옵티마이저, 갱신하는 방법이라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가 사람이 정해 주는 거고 파라미터는 기계가 찾는 거죠.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곧 매개 변수인데요. 매개 변수의 영어인데 기계가 찾는 것을 파라미터, 우리가 사람이 찾는 것을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방법. 이 갱신하는 방법은 또 사람이 선택을 해 주는 거죠. 여기 있는 요런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니까 고 방법인데요. 옵티마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인제 또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복습이네요. 확률 그 매개 변수가 있고 현재 매개 변수 기울기가 있고 손실함수를 매개 변수로 미분한 기울기에 대해서 학습률만큼을 차감을 해 주는 거. 그래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했었어요. 자, 요거를 우리 지난번까지는 그냥 그 공식으로다가 W 마이너스 이퀄 코드에서 구현할 때요. 러닝 레이트 그다음에 그레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었죠.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습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치기를 해 놓 바꿔가면서 요것만 바꿔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로 옵티마이저를 지정을 해 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를 지정을 하고 클래스는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마치 우리가 그 5차 역전파를 할 때 레이어에서 포워드, 백워드를 하면 동일한 층을 이렇게 어 체이닝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었죠. 그런 기법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를 하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는 요 부분을 SGD를 옵티마이저로다가 해 놓으려면 지금 필요한 거는 학습률만 하나 필요하네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 이니셜 값으로 설정을 해 놓고 갱신하라라는 명령이 들어올 때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매개 변수와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받을 때마다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딕셔너리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키에 대해서 자 기울기의 셀프 러닝 레이트만큼을 차감을 해서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두 개 있는 함수 두 개의 변수가 있는 함수를 찾아갈 때 그냥 그때는 정확하게는 x0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요런 식으로 여기가 똑같이 1 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를 썼는데 요번에는 20분의 1이 들어있는 걸로 했어요. 그럼 x 쪽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좁아지겠죠. 여기 xy 재수로 표현하는 식의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렇게 꼭 동그랗게 있었던 포물선을 이렇게 한쪽으로 늘려 놓은 양쪽으로 이렇게 늘려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약간은 요렇게 인제 결국은 요런 식으로 되겠지만 x 방향으로는 완만하고 y 방향으로는 훨씬 빠르게 이 포물선이 나타나는 그래서 등고선 형태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면 기울기가 요렇게 기울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y 방향으로는 경사가 깊은데 x 방향으로는 경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양새가 됩니다. 요 앞에서 요 요 항을 미분을 하면 어 2가 앞에 와도 10분의 1 x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항으로 미분하면은 이 y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울기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항이죠. 우리 앞서서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었던 거에 비하면 요때는 중앙을 향해 있잖아요. 요때는 최소점을 모든 화살표가 향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곳이 최소 지점이 아니에요. 최소 지점은 0 인데 여기를 향하고 있질 않아요. 요런 문제를 갖고 있고 요랬을 때 학습을 진행을 하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림이 일직선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쪽으로 Y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왜냐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 이동을 하니까 쭉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거는 학습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인제 개선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모멘텀이라는 방법입니다. 모멘텀이 필요해 뭐 우리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운동량이 의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는 힘이 필요해라는 의미인데요. 자, 구슬이 이렇게 굴러오면 딱 굴러오다 보면 여기서 멈출까요? 이 구슬이라면 이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 버리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여기서 멈추나요?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이 부분은 앞에서 이동해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중력의 가속도에 해당을 합니다. 약간 여기서 또 인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습을 할 때 지금 방금 앞에서 배웠었던 어 앞에서 받은 기울기, 그 기울기를 요번 턴 말고 지난번에 이동했던 그 방향의 힘을 계속 유지해 보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식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의 어 모멘텀은 다음과 같이 6.3과 6.4의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선 여기 V는 이전까지의 기울기를 반영한 항이에요. 자, 그럼 V를 공식으로 살펴보면 자, 요 부분에 보면은 이게 지난번까지 반영된 기울기고 지난번까지 반영된 기울기고 여기에 요 부분은 인제 학습률에다가 기울기를 곱한 부분이니까 SGD에서 사용했었던 그 방법이 그대로네요. 요거를 이전 거에다가 여기에 인제 또 알파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이전 거를 쪼끔 줄여줘요. 0.9 라든지 0.8 이라든지인데요. 이전까지의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너무 어 그 이전까지의 값이 그대로 크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왜 멈춰 있어도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동하다 보면 몇 번에 이동해서 기울기가 제로일 때는 멈춰야 되니까 서서히 줄어들 수 있게끔 알파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통상은 0.9를 갖는 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현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난번까지의 기울기, 이동한 양, 속도에 대해서 보폭에 대해서 어 더 더해 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SGD 때의 W 부분을 지난번 부분까지 포함을 한 형태로다가 지금 여기다가 풀어 보면 알파 베타에다가 에타 요렇게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요게 인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 벨로시티 속도 자체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항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코드로 풀게 되면 이제 모멘텀이라는 항을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클래스는 지금 보니까 학습률 필요하고 러닝 레이트 똑같이 필요하고 여기에 알파라는 것도 필요하네요. 여기 모멘텀이라고 해서 아까 저항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서서히 이전의 힘을 이제 줄여 나가기 위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두 숫자는 초기에 받은 대로 설정을 해 놓고 벨로시티 V는 갱신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초기 값은 벨로시티가 if v is none 이제 처음 한번 들어오면은 어 그 스 그 파람즈하고 똑같은 모양으로다가 파람즈하고 똑같은 모양으로다가 만들어 놓고요. 개수가 똑같이 필요하겠죠, 기울기처럼. 그다음에 인제 파람즈를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앞에 하고 똑같아요. 모멘텀 요 공식대로 벨로시티는 모멘텀 곱하기 요 모멘텀이죠. 모멘텀 곱하기 셀프 벨로시티 놓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와 그레드 고대로 표현을 해 주면 되고 파람즈 매개 변수는 자기 자신에다가 요번에는 더해 주는 거죠. 벨로시티가 어차피 기존 거 음수였었으면 음수 방향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게 돼요. 자, 요거를 어 실행을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좀 완만하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그재그는 없어지네요. 아, 확실히 앞에 페이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지그재그가 없어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Y 방향으로는 Y 방향으로는 지금 한 번은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 방향이 나왔다가 이쪽 끝에 와서 다시 기울기를 하면 요번에는 음수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의 속도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었으니까 쪼끔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맞죠? 쪼끔 움직이는 거고 X 방향으로는 지금 계속 같은 방향, 비록 작은 값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폭이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X 방향으로 요 폭이 요쯤 오면 더 많이,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가속도로, 반대편으로 들쑥날쑥할 것 같으면 이전 방향을 기억을 해 가지고 쪼끔만 움직여 해 가지고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힘을 줬기 때문에 모멘텀은 앞서서의 방법보다는 쪼끔 더 효율적으로 어 수 수렴할 수 있다. 최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에이다 그레드 애덕티브 그레디언트의 축약형인데요. 요번엔 학습률 자체에 또 인제 하나 고민을 해볼 거예요.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학습 시간이 길어지고 학습률이 너무 커지면 발산하게 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실험으로 해 봤었어요. 이전 시간에 실험으로 해 봤었었는데 적절한 학습률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학습률이 항상 일정한 게 좋을까? 아니, 일정하지 말고 처음에는 좀 성큼성큼 학습하다가 '중요한 지점이 되면 좀 정교하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개념을 갖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률을 감소시킨다.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 감소시킨다고 해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계수를 만들어서 볼 건데요. 이 부분을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률을 점차로 줄여가는 식으로 할 거고, 이렇게 점차로 줄인다라는 부분을 적응적이라고, 한국말로는 적응적이라고 하고 애답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에이다라고 생긴 이름이 붙은 애들은 적응적인 요소, 점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조정하는 그런 게 들어간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림부터 보면 되게 좋아지는 방법인데요. 자, 요것도 인제 식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좋아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번에는 어 웨이트를 바꿔 어 아니 웨이트 매개 변수를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어떤 만큼을 좀 줄여주는, 갱신률 학습률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큰 값이면 그 자기 자체의 학습률만큼 줄여지는데 요거는 인제 좀 페널티가 있는 거죠. 어떤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학습을 쪼끔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분의 1 이면은 학습률이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 지날수록 4분의 1 이런 식이 되면 학습률이 줄어드는 건데요. 자, 요 h는 어떤 수냐면은 기울기를 계속 더해 가요. 기울기를 더해 가면 기울기의 제곱을 더해 가요. 그럼 기울기는 음수든 양수든 제곱만큼을 앞에 값에 계속 인제 요거는 계속 양수값만 나오니까 h는 계속 커지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만약에 0.1 이라든지 미분값이 이렇게 되면 이 값은 굉장히 처음에는 큰 값이 되겠죠. 1 보다 큰 값이 되면은 현재 학습률보다 더 크게 학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값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움직인 값들은 기울기가 크게 움직인 값들은 빠르게 학습률을 줄여주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돼요. 이 부분도 클래스로다가 옵티마이저를 구성을 하고 갱신하는 부분을 구성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일단 러닝 레이트만 있으면 되니까 러닝 레이트로 시작을 하고 자, H를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앞서서 V 관리한 거랑 똑같고, 자, 키에서 이제 갱신하는 방법 자체를 보면 기울기의 제곱을 더해가는 게 H죠. 이 부분 이제 H 부분을 관리해 주고, 자, 러닝 레이트에다가 기울기를 곱하는데 스퀘어 루트 한 H H에다가 스퀘어 루트는 루트 씌운 거예요. 루트 씌운 거를 분모로 놓고 여기 아주 작은 값을 정해 줘요. 분모로 들어갈 때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작은 값을 더해 줘서 구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에이더 그레이드가 왜 빨리 요 모양이 되게 인제 양호한데요. 쓸데없는 움직임 없이 줄어드는데요. 처음 값에 대해서는
자, y가 굉장히 크게 이동을 했을 거예요. y가 크기 때문에 크게 이동을 하고 그다음부터 크게 이동했으니까 조금씩만 이동하도록 이동의 크기를 줄여 주는 거예요. x도 일정만큼 이동한다면 이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습률을 처음 거는 성큼 크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작게 움직이게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h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학습하는 률 자체가 작아 버려서 이제 이동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그레이드의 문제를 개선을 해 가지고 예, 그쵸. 0에 가까워져서 어느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학습이 진행하지 않는데 RMS 풀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 부분은 어 과거 초기에 썼던 부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학 이동한 최근 것만 기억하는 이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을 채용을 해서 어 과거 기울기 반영 규모를 옛날 거는 조금 반영하고 최근 거를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을 한 방법입니다. 네, 에이더 그레드에서 개선된 게 RMS 풀업이다. 요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모멘텀 방식도 좋고 애더티브 그레디언트 또는 RMS 풀업 방법도 좋은데 요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딱 그렇게 같이 반영한 건 아닌데 두 개를 융합한 듯한 방법이 애덤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움직이는 모습도 보니까 가속도도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도 학습률을 이제 적응 점차로 줄여가고 요런 방식으로 해서 요것도 좋게 모여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이제 내용은 좀 건너뛰고 요령은 두 개를 합한 듯한 정확하게는 RMS 프로브를 합한 듯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어느 갱신 방법을 사용을 할 거냐. 네 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에이다 그레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에이다 그레드가 좋은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고 문제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져서 항상 한 가지 방법이 좋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선택을 해 보되요. 어 모멘텀과 최근 모멘텀과 에이다 그레드, 애덤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는 알려져 있고 그러나 처음 시도할 때는 SGD로 해 보는 것도 여전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림 그리는 방법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드를 살펴보고요. 음. 요번에는 지금 6 장을 하는 건데 저 인제 초기 진행해야 되는 작업까지는 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이랑 요런 거 다 적혀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되고 어 어차피 커먼.점 옵티마이저에 있는 내용으로 해볼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실행을 해 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서 자, 옵티마이저별로다가 우리가 옵티마이저를 다른 거는 그대로 달라질 게 없는데 옵티마이저를 하나 만들어서 옵티마이저들 키에다가 SGD 클래스 방금 만들은 거 코드에 있었던 거 모멘텀, 에이다 그레드, 애덤에 있는 것들을 러닝 레이트들을 줘 가지고 만들어요. 만들어서 요거를 실행을 시킬 때 실행을 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갱신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자, 그레디언트는 여기서는 미분 함수를 줘서 직접 실행을 해볼 거거든요. 미 요 지금 한 가지 함수 요 함수 방금 그림에서 봤었던 x는 20분의 1 제곱 더하기 y는 제곱 y 제곱 요 그림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게 인제 미분값으로 보이죠. 요 함수 두 개를 사전에 정의를 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실험에서는. 자, 요렇게 정의를 해 놓고 미분은 고민 안 해도 되고 미분된 값을 인제 갱신을 하는 건데요.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뉴머레이트 해 가지고 옵티마이저를 요걸 딕셔너리에 넣어 놨잖아요. 오더드 딕트로. 이 옵티마이저를 차례대로 꺼내 가지고 이 옵티마이저별로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인제 그림을 갱신된 결과를 그림을 그려 주는 거거든요. 어. 요렇게 그려 준 걸로 이제 그림 그리는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옵티마이저 부분만 바꿔 가면서 그래프를 살펴보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어느 갱신 방법을 이용을 할 것이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지만 지금 나왔었던 갱신 방법 외에도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처음에 배웠었던 거는 확률적으로 미니 배치해 가지고 쪼끔만 기울기 찾아보고 이동을 한다는 거였었고, 그렇다면 모든 자료를 갖고 검토한다면 그게 이제 GD 그래 경사하관법 그 자체고요. 자,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을 반영을 해서 스텝을 계산한다는 거는 미분 방법 방향으로 기울기 방향으로 움직이고 오던 방향으로 또 간다는 거. 그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본다라는 거는 학습률을 본다는 건데, 안 가본 것은 빠르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빠르게 가다가 이제 자 가 이동을 해서 기울기가 작아지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알면 보폭을 줄여서 세밀하게 가는 게 에이다 그레드. 요거를 인제 정정걸음이 너무 작아져서 0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막아보는 게 이제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에이다 델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RMS 풀업은 보폭을 적당히 줄이는데 최근 것만 이전 맥락 상황 봐가면서 한다. 최근 것만 반영하는 거. 그래서 모멘텀과 RMS 풀업을 같이 반영을 한 게 에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멘텀에서 계속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관성만큼 또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서 관성만큼 지금 온 방향으로 조금 움직인 다음에 거기서 기울기를 계산했더니 조금 더 빠르더라 하는 게 네스트로프 액셀레이티드 그레디언트 요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또 나담이라는 거는 아담 대신에 NAG를 붙여서 해 보는 뭐 요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다가 우리가 실제로 만든 그 방법으로다가 갱신 방법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나 볼 거예요. 요번에는 조금 복잡한 걸로 각 층이 100 개인 뉴런으로 구성된 5층 신경망, 좀 깊으네요. 그다음에 신경망에서 렐로 함수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를 방금 봤었던 것처럼 옵티마이저를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 보면 계산이 될 거잖아요. 계산을 해 보면 SGD가 제일 느리고 나머지 3 개가 빠른데, 이 경우에도 에이다그레드가 제일 빠른 걸로 나타나네요. SGD가 파란색, 오렌지색이 모멘텀, 어 빨간색이 에담, 초록색이 에이다그레드인데,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고 끝까지 내려가는 게 좋은 거니까 에이더그레드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신경망 구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도 나머지 3 가지 방법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소스 코드에 있고요. 요 부분 코드로 들어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옵티마이저 다르게 하는 코드도 한 번씩 뜯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보는 것도, 이터레이션 하나씩 돌아갈 때마다 손실 함수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이제 모멘텀이나 에이더그레드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요런 걸 하나씩 관찰해 보는 것도 좋고, 요 이어서 끝날 때 그래프를 눌러 보면 여러분들 그래프 결과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것도 인제 지루한 얘기가 되니까 직접 살펴보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하는 데 1분 정도 걸렸는데요. 요렇게 인제 수령 손실함수 값의 변화도 살펴보았고, 이 부분을 그래프로 그리는 부분도 아래에 있어요. 그래프로 그리는 건 금방 나타나죠? 자, 요렇게 그래프로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중치의 초기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